다양한 기술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와 불안을 함께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AI일 테고, 이 AI가 앞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킬지가 가장 기대가 되고 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사람이 쓸모없는 혹은 낭비적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일 겁니다. 모순적이게도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자동화에 반영되는 이 AI 기술이 현재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나의 업무, 나의 직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번 테크 언박싱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하나 살펴보면요. 지중해에서 아주 작은 섬나라 몰타에서 AI 테스트베드로 주목이 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몰타라는 섬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면 아주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풍경이 아주 예쁘고 바다로 둘러싸이는 섬이다 보니까 경치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곳에서 AI의 테스트베드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은 첫 문장이 아주 흥미로운데, 자금 세탁과 가상화폐 천국으로 유명한 지중해의 관광 명소 몰타가 인공지능 도입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AI로 50만 명에 불과한 인구 한계를 넘겠다라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 몰타가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2030년까지 AI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스타트업 추적업체 트랙센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몰타의 인구는 50만 명이 조금 넘는 소국이지만 이미 56개의 AI 스타트업이 활동 중이다라고 합니다. 50만 명인데 56개면 하나의 스타트업에 대충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데, 기사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통계적인 지표이고 수치적인 얘기지만 그걸 또 자세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미국의 인구 3억 3천만 명에서 2만 4천 개의 AI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고 14,000명당 한 개의 스타트업의 비율로 이것까지 계산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몰타라는 곳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기업은 물론 대학과 정부 등에도 업무 자동화, 그리고 교육 개선, 심지어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몰타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기업들이, 그리고 대학과 정부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몰타가 예전에는 블록체인의 섬으로 유명했다. 이 이유가 규제가 매우 느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몰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고, 외부에서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세운 스티브 워즈니악도 이 몰타에 블록체인 기업을 세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몰타에서 한국과 함께 이 개발을 하자라는 포럼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 몰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꼭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포럼이 이제 출범이 됐던 건데, 블록체인, 핀테크, e스포츠와 같은 것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같이 하자라는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다양한 기업들도 참여해서 이 비즈니스 포럼을 함께 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몰타에 대한 관심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 몰타가 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2019년도부터 관심을 가졌고, 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기술 유치를 위해서 국내 및 해외 기업이 AI를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장소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 전반에도 이 AI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 기술 격차 해소 등의 AI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다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AI 인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몰타 최대 통신사가 이 지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CEO 니켈 파텔이 변호사, 회계사, 코더가 부족해서 AI만이 재능 부족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현재 30%를 AI로 생성하고 있다라고 하고, 모든 법적 계약서를 우선 생성 AI로 작성한 다음에 인간이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AI 활용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몰타 총리인 로버트 아벨라는 이 UN 총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AI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몰타에서는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AI의 테스트베드로서 몰타가 다양한 정부나 기업들이 이것들을 다 적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듯이, 그리고 계속 그 한계점을 모색하듯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몰타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모색하고 있는 것도 AI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한 국가가 이렇게 AI에 대한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기술이 입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업무 처리에서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형식이 바로 RPA라고 하는 겁니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기계 장치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처리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고, 이 기술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자동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술입니다. 즉,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데이터를 입력해놓고 추출하고 보고서 생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알아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직업에 위협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을 해봤을까요? 혹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자동차는 하늘을 날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한다든지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요 예언은 조금 틀린 것 같네요. 네, 비록 예언은 틀렸을지 몰라도 이미 기술은 상당히 진보하고 발전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당연히 우리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속단을 해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많은 것들을 대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기계가 대체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예컨대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기계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분야를 생각했을 때는 RPA든 아니면 다른 자동 처리 방식이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최초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언어는 파이썬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코드들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하나 좀 줄으셨을까요? 최초의 개발은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 방안이라든지 새로운 개발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사람으로 시작하고 사람에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계가 스스로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데까지는 기술 개발이 되지는 않았고, 지속해서 개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일이 빠르게 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PA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를 선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변화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의 직무, 직업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랙의 바이스 CEO 로드 가르시아는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고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약 80%가 AI가 이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엇갈리며 42%는 AI와 자동화가 현재 직업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31%는 중립적, 27%는 우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자동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공감과 투명성, 둘째는 사용 사례를 강조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의 도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업무 자동화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는 반영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맞춰서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슬랙은 협업 업무 툴로 유명한 기업이고 플랫폼입니다. 바이스 CEO가 저렇게 주장할 정도라면은 업무 자동화 처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 자동화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산업 도메인에 맞춘 자동화 처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류라든지 혹은 자동 인식, 언어 처리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되는 부분에서는 넘지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프로세스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에 발간한 간행물로서 컨텐츠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다양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분석, 설계, 검토, 적용 방안, 사후 관리, 그다음 지원 체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자료는 2023년 2월에 발표한 이후로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발달한 AI 기술을 다시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맞춰서 정부 과제와 사업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AI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영상 매체, 대놓고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생성하는 것들, 문서 작성하는 것들, 번역하는 것들, 데이터 크롤링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RPA, 업무 자동 처리 시스템을 만드는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흥미롭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픈 AI에서 발표한 챗GPT-4 옴니라든지 구글에서 발표한 제미나이라든지 메타의 라마3라든지 하는, 특히 라마3 같은 경우는 허깅페이스에서 모델을 배포하였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분들이 그 모델을 가져다가 파인 튜닝을 해서 본인이 필요한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셨죠. 물론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해서 가져다가 많이 쓰고, 사실 서드파티 앱들은 챗 GPT의 API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게다가 챗 GPT 같은 경우는 GPT 스토어가 열려서 서드파티 앱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 필요한 자동 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를 조금 넘겨두고 이제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 업무와 내 산업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도에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이미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예측한 시사점을 본 내용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좀 결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이 결론에서 나온 얘기는 인간과 기계 간의 협력이 점차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생성형 AI가 가져온 근시적인 혜택에 집중하여 자동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목적과 환경의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인간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라고도 예측하였고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좀 밴드웨건의 편중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생성형 AI 이후에 노동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도 결론을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 활용에 있어서 일자리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 환경이 조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고, 물론 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해당 보고서는 23년도에 발간된 보고서고 레퍼런스 자료는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다양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은 생존해 왔습니다. 인간을 보조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 AI가 나를 위협한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더라도 지금의 이 AI 기술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수준은 단순한 노동의 반복이라든지 인간이 하기 힘든 위험한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으로 염두했을 때는 물론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면은 나의 정말 핵심 업무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이 나의 업무와 나의 직무에 대한 부분으로 위협을 가할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되고, 그리고 정책들이 조율이 돼서 이것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될 것입니다. 현재 AI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국회에서 계류되었다가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적용하는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업무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도 기존의 업무 처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동의와 사람을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저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나의 업무, 나의 직무에 대해서는 너무 위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반영해서 나의 생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테크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